오늘 선서하지 않거나 오전 질의 마지막입니다. 네, 오늘 선서하지 않거나 답변을 회피하시는 분들은 오늘만 지나면 끝날 것이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밝히고요. 지금 대통령께서 직권 남용 혐의가 짙어지는 이 범죄는 공소시효가 7년 이하입니다. 대통령 재직 시에는 공소시효 정지가 되고요.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지시에 따랐다면 공범관계입니다. 10년 동안은 아마 발을 편히 뻗고 자지 못할 겁니다. 진실을 밝히셔야 됩니다. 두 번째, 박정훈 대령님, 박정훈 증인님, 예. 대통령께서 지금 수사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수사하는 사람한테는 외압으로 느껴진다라고 해서 국민적인 스타가 되셨고 지금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박정훈 대령 어떻습니까? 수사기록 1000페이지 소중하게 진실을 밝혀 수사한 거 다 뺏기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수사 열심히 하고 이첩배타는 이유로 보직 해임당했죠. 예. 그 다음에 집단항명수계, 저도 군법무관 출신입니다. 3년 동안 군복무를 했는데 집단항명수계 전시에는 사형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아마 사형에 가까운 무기징역 같은 거를 받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범죄입니다. 수계라고 하면 그 밑에 부하들이 있다는 거죠. 수사단장뿐만 아니라 그 수사대원들까지도 다 집단항명수계의 일원으로 싸잡아서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인지된 그 다음날 집단항명수계로 된 날 압수수색 당하셨죠. 그렇습니다. 어디 당하셨습니까? 제 휴대폰과 제 직무실을 압수수색. 휴대폰 당했습니다. 뺏기셨죠. 휴대폰 바로 그날. 신체 수색도 당했겠네요. 신체 수색은 직접적인 수색은 하지는 그러니까 않았습니다. 어마어마한 모욕을 당한 겁니다. 진실을 밝히기 네,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한 분에게 국가가 어마어마한 모욕을 준 겁니다. 오직 박정훈 증인께서는 최혜병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험난한 일을 걸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8월 30일 구속영장 청구까지 당하셨죠. 그렇습니다. 영장에는 정말 허위 사실이 가득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허위 사실이 너무 많이.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거 지금 거의 사실로 다 밝혀지고 있는데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박정훈 증인의 말이 망상이다. 그런 내용으로 영장을 청구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또 박정훈 증인 핸드폰 문자 내역, 통화 내역 지운 적 없는데 그거 다 지워버렸다고 영장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완전히 허위 사실이죠. 100% 허위입니다. 국가가 이럴 수 있습니까? 도대체 이게 나랍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잘못됐죠. 네. 가장 강력한 무기인 수사권과 구속 영장 청구권을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진실을 파묻는데 국가가 이걸 쓸 수가 있습니까? 이거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조선시대 때도 이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화면 한번 봐주시죠. 박정훈 증인께서 타임라인을 저희가 정리해서 보여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7월 21일 보면 대통령실 안보실 요청으로 해병대에서 수사계획서를 안보실에 송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증인께서 직접 하신 건가요? 안보실에서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안보실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었고 안보실 파견돼 있는 저 해병 대령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최혜병이 순직한 게 7월 19일이고 사망 판정을 받은 게 7월 20일인데 그 다음 날인 7월 21일 날 대통령 안보실이 움직였습니다. 네. 아니 수사 결과 보고서를 달라는 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수사 계획서를 달라고 하는 건 뭡니까? 당시 통화 내용이 해병대 사건인데 해병대 수사단에서 수사하는 것이 공정할 수 있겠느냐라는 고민을 안보실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답하기를 해병대 수사단은 해병대 사건이지만 엄정하게 할 것이다. 하지만 그 안보실 파견 대령이 그러면 수사 계획서를 한번 작성해서 보내봐라 해서 아무튼 증인께서는 그걸 믿으셨나 보네요. 저는 이것을 대통령실이 이때부터 개입했다고 봅니다. 누구의 로비에 일한 것인지 모르지만 개입했다고 봅니다. 이거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처음 있는 일입니다.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7월 28일부터 수사를 열심히 한 박정훈 증인께서 해병대 사령관 보고했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유가족에게 이 사건의 진실을 보고했고 예, 그 다음에 해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도 보고를 합니다. 근데 보고 일자가 7월 30일 일요일입니다. 네, 직접 보고하셨습니까? 직접 보고했습니다. 일요일에 해병 참모총장과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했다. 일단은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 보고한 게 되게 이례적이라고도 말씀하셨죠. 네,
근데 일요일에 불렀다? 이거 왜 일요일에 불렀답니까? 원래 계획은 7월 31일 월요일 날 오전에 장관한테 보고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관 보고 전에 이제 총장 보고가 돼 있었는데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월요일 날이 우즈베키스탄 출장이 계획돼 있기 때문에 일요일 날 올 수 있느냐 해서 갑자기 일정이 조정이 돼서 일요일 날 오전 오후 네, 해군 참모총장에 보고한 것도 이례적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정훈 증인께서 해병대 사령관에게 보고한 것이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보고한 내용이 분명히 정권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었을 겁니다. 8명에 대한 입건했다. 그거 보고하셨죠? 보고했고 보고서 한부 사령관 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호떡집에 불난 듯이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대통령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7월 30일 11시 대통령께서 안보실 수석회의 주관하면서 그때 화를 냈다고 합니다.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11시 17분에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이 임성근 사단장을 해병대 사령부로부터 분리 파견 명령이 나옵니다. 이건 뭡니까? 일반 국민께서 모르실 것 같아서요. 분리 파견 이건 뭐죠? 분리 파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직 해임, 인사 조치 하기 전에 이제 최종 인사 명령 나기 전에 부대로부터 가해자 그렇죠. 피해자 분리하는 네, 해병대 쪽에서는 해병대 사령관은 임성근 1사단장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서 보직 해임을 염두에 두었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같은 날 11시 54분 대통령실 전화번호로 대통령 쪽에서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게 7월 31일 수석회의 있던 날입니다. 그 다음에 언론 브리핑 중단 지시가 내려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언론 브리핑이 나면 이 결과 수사 결과를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정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한번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언론 브리핑 3장짜리 결론은 사단장 등 8명 혐의자를 경찰에 이첩하겠다. 그래서 사단장에 대한 경찰 이첩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오전 질의를 마쳤습니다. 저도 짧게 박정훈 증인에게 몇 네. 가지 묻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부당한 수사 외압이 잉태하는 시점, 수사 외압의 범죄 씨앗이 싹 트는 시점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박정훈 증인, 네. 군 사망 사건은 어디에서 수사하게 돼 있습니까? 군 사망 사건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일단 처음은 군사 경찰에서 전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 변사 사건은 군사 경찰에서 종결하고 사망의 범죄 혐의가 있으면 혐의를 적시해서 관할 경찰로 그렇습니다. 넘깁니다. 예. 자, 박정훈 수사단장이 이종석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1차 수사 자료에 임성근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8명 안에 포함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수사단장이 모든 수사 사건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를 합니까? 안 합니까? 보고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보고를 했습니까? 국방부 장관이 이 사건에 대해서는. 사령관의 지시로 같이 보고 자리에 배석하게 됐고 그 사령관은 사단장의 인사 조치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 조치 문제를 보고하기 전에 그러면 사건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인사 조치를 해야 된다. 그 설명을 급하게 잡기 네. 때문에 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박정훈 증인이 말씀하시는 것은 군 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 3 보직 해임에 관한 조항인데 보직 해임 대상이 장성급 장교의 경우에는 국방부에 설치하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에게 이 사실을 보고해야 되는 조항입니다. 다시 말해서 임성근 사단장이 장성급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대로 가면 보직 해임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군에서는 중요한 사안이죠. 그래서 국방부 장관에게 이 사실을 보고한 것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보직 해임이 그대로 쭉 갔으면 보직 해임이 됐을 것 같습니까? 안 됐을 것 같습니까?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보직 해임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시점입니다. 박정훈 수사단장이 1차 조사 수사를 한 것에는 장성급인 임성근 사단장이 포함되어 있었고 정상적으로 수사 자료가 이첩돼서 갔으면
임성근 사단장은 보직 해임될 위기였던 겁니다. 그래서 장성급 보직 해임은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박정훈 수사단장이 보고를 하러 갑니다. 모든 수사를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습니다. 이런 장성급 인사가 걸려 있기 때문에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됐던 것입니다. 자, 이 수사 내용 중에 장성급인 임성근 사단장이 혐의자 8명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누군가 임성근을 구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순간 수사 외압이 시작됐고, 그리고 대통령실로부터 전화, 대통령의 경로, 그리고 대통령과 이종섭 증인과의 통화, 그리고 공직기관 비서관, 국방비서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등등이 얽히고 설킨 너무도 복잡한 전화통화들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보직해임돼야 될 임성근은 보직해임되지 않고, 그리고 박정훈 수사단장이 해임되고 지금 이 고통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수사위압의 범죄 씨앗이 싹 트는 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박정훈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네, 오전 질의를 마치고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